프론트엔드 컨퍼런스에 참가하신 여러분 안녕하세요. 레몬베이스 대표 권민석입니다. 레몬베이스는 회사와 구성원들이 성장하고 성과를 내는 방식을 혁신하는 SaaS 서비스입니다. 카카오 모빌리티, 소카, 위메프, 그리고 롯데푸드와 같은 대기업까지 많은 회사들이 레몬베이스와 함께 일하는 방식을 혁신하고 있습니다. 레몬베이스는 목표, 리뷰, 1대1 미팅 3가지 제품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레몬베이스 팀은 모든 크루들에게 스톡옵션을 제공하고 있고요. 레몬베이스 팀이 해결하려고 하는 문제에 깊이 공감하고 그로스 마인셋을 갖고 있는 분이라면 빠르게 성장하고 성공할 수 있는 최고의 환경이라고 자부합니다. 안녕하세요. 페이스북이 만든 상태관리 라이브러리 리코일에 대해서 발표를 하게 된 김현태라고 합니다. 현재 리코일은 잘 활용하고 계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아직까지는 대중화되지 않은 기술 중 하나입니다. 지난 몇 개월간 제가 이 리코일을 활용해서 서비스를 빠르게 런칭했던 경험들을 여러분들께 공유드리고자 합니다. 발표에 앞서 제 소개를 드리면 현재 메서드옵션이라는 회사에서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서비스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개발은 약 14년 정도 했는데 처음 시작은 C샵으로 시작해서 다양한 언어들로 프로젝트를 진행하였고요. 하지만 현재 프론트엔드 기술의 매력에 빠져서 자바스크립트를 주력 언어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불과 몇 년 전에 제가 리액트를 실무에 도입했을 당시의 버전이 1점대였을 만큼 나름 IT 트렌드에 민감하다고 생각했는데요. 하지만 최근 몇 년간의 프론트엔드 생태계를 보면 너무나 빠르게 발전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공감하시겠지만 이미 진행 중인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어도 다양한 기술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어서 이런 기술들을 막상 실무에 도입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잠시 되돌아봐도 그 당시에 핫했던 기술들이 어느새 기술 부채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제 발표의 순서는 먼저 리코일을 선택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리코일의 기본 활용법과 비동기 데이터를 다루는 방식 그리고 이 비동기 데이터를 갱신하는 방법 순으로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저는 올해 초 현재 회사에 들어와서 2-3개월 만에 서비스를 런칭해야 되는 미션을 받고 걱정되면서도 한편으로는 매우 기쁜 고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누구나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 기술 스펙을 정하는 것은 매우 설레기도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여러 상황들을 고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리액트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상태 관리는 최근에 여러 기술들이 나와서 다양한 선택지가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핵심 기술을 메인 서비스에 선뜻 도입하기에는 쉽지 않은 결정이었습니다. 여전히 리덕스는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는 라이브러리인데요. 플럭스 패턴의 등장으로 단방향으로만 처리되던 리액트의 단점을 혁신적으로 변화시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다른 라이브러리들도 그러겠지만 외부 저장 공간을 사용하고 있고 그에 따라서 강한 제약사항들을 만들었습니다. 제약사항이 있다는 것은 많은 이점들이 있겠지만 그로 인해 프론트엔드 개발 환경에서 이렇게까지 거창한 코드를 만들어야 되나 하는 생각을 하게 했습니다. 먼저 저의 발표의 목적은 다른 기술들과 비교를 하면서 특정 기술들을 비방하려는 목적이 아니고 리코일이라는 기술이 있고 이런 기술들이 이런 식으로 활용이 가능하구나 정도를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사실 여기 나열된 기술들을 저는 전부 다 깊이 있게 다뤄보지는 못했는데요. 이미 다른 기술들은 경험치가 많으신 분들이 잘 정리해서 공유해 주시고 있습니다. 리코일 또한 아직까지는 부족한 라이브러리고 그리고 조만간 또 다른 무언가가 나와서 이 시장의 판을 바꿀지도 모르겠습니다. 부끄럽게도 제가 리코일을 선택하게 된 이유는 페이스북이 만들었다는 이유 때문이었는데요. 이 페이스북이 만들었기 때문에 리액트가 현재의 대세를 유지하는 한 리코일도 잊혀지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그러다가 기술 문서를 살펴보던 중에 생각보다 훨씬 쉽고 간결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았고, 물론 서비스를 개발하면서 많은 시행착오도 겪었지만 이 리코일이 어떤 의도로 만들게 되었는지, 그리고 어떤 장점들이 있는지 이제는 조금 알게 됐고, 현재까지도 아주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리코일의 핵심 컨셉을 말씀드리면 리액트의 내부 상태만을 활용한다는 점입니다. 아주 작은 단위의 아톰으로 관리되고, 그리고 셀렉터라는 순수 함수를 제공합니다. 상태가 변경이 되면은 아톰을 참조하는 컴포넌트만 리렌더링 되기 때문에 기존의 기술들만으로는 구현하기에 다소 복잡했던 부분들이 매우 쉽게 구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리코일의 상태들은 상호 의존성을 가질 수가 있는데요. 데이터 흐름에 따라서 여러 상태들에 연관된 컴포넌트들을 유기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다른 서드 파티들은 하기 어려운 리액트의 향후 호환성 부분이나 자체 성능 향상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이점들에 대해서도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기술인 것 같습니다. 서론이 조금 길었는데 이제 예제 코드를 보면서 본격적으로 리코일에 대한 사용법을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예제를 준비할까 하다가 저희 회사에서 개발한 서비스 중에 커머스 영역은 여러 사람들이 접하게 될 영역이라고 생각해서 간단한 상품 리스트를 만들어 보면서 기본 활용법에 대해서 소개를 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실제 데이터가 아니라 내부 상태만을 이용해서 기본적인 활용법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코드를 보시기 전에 이 컴포넌트들과 상태들의 구조를 살펴보면 모달 팝업을 열고 닫는 기능은 아주 간단한 기능이지만 실제로 열고 닫는 이벤트가 각각 다른 컴포넌트에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 상태 관리를 해야 되는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리스트 역시 여러 곳에서 향후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상태 관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드를 보시면 상태를 정의하는 방법은 매우 간단한데요. 아톰이라는 함수의 키와 기본값을 설정해 줍니다. 여기에 기본값은 초기에 비워놔도 되고 나중에 이 상태가 변경이 되었을 때 기존 타입과 무관하게 자유롭게 변경이 가능합니다. 해당 아톰을 호출하는 방법은 리액트의 훅과 아주 유사한데요. 리코일에서 제공하는 스테이트에 조금 전에 정의해둔 아톰을 넣고 바로 훅처럼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여러 컴포넌트에 걸쳐서 사용이 가능한 상태를 하나 구현해 봤습니다. 동일한 방식으로 리스트도 아톰을 하나 만들어주고 이 아톰을 바로 호출해서 사용할 수 있는데 리코일에서는 특이하게 읽기 전용과 쓰기 전용 함수를 추가로 제공합니다. 그 이유는 잠시 후에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먼저 등록 모달에서는 폼 데이터를 직접 리스트에 바로 추가하는 로직을 구현해 볼 겁니다. 또한 조회나 수정을 위해서 이 프로덕트 데이터 한 건을 담을 수 있는 아톰을 추가로 만들어 주었고요. 이 아톰을 통해서 리스트에 있는 하나의 데이터를 찾아와서 담아올 겁니다. 등록 모달을 보시면 폼 요소의 체인지 이벤트 핸들을 통해 가지고 변경된 값을 내부 스테이트에 담아서 리스트용 아톰에 인설트하는 로직입니다. 여기서 폼 데이터는 특히 외부로 공유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굳이 리코일을 사용하지 않았고요. 단순히 훅을 사용해서 내부 상태에 담아가지고 바로 리스트에 담는 로직을 추가하였습니다. 여기서 리스트와 팝업 상태는 set만 사용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쓰기 전용 함수를 사용해 봤습니다. 다음으로는 상세 정보 조회입니다. 우선 상품을 담을 수 있는 아톰을 정의해 줬고요. 그 다음에 리스트 컴포넌트에서 각 행을 클릭하게 되면 이 IDX 값을 내려받아서 리스트에 있는 데이터 중 이 IDX 값과 매칭되는 값을 가져와서 이 프로덕트 아톰에 담습니다.
다시 모달 팝업으로 돌아와 보면 앞에 담아온 프로덕트 스테이트를 불러와서 먼저 인풋의 초기 값으로 설정을 해주고 이 프로덕트의 데이터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 이 모달 팝업이 등록 팝업인지 수정 팝업인지 분기 처리를 해줄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컴포넌트가 사라질 때 이 값을 초기화해 줘야 되는데요. 뭐 당연하게도 리코일은 전역 상태이기 때문에 특정 값으로 변경되지 않는 이상 이전 값을 유지하게 됩니다. 리코일에서는 리셋 함수를 추가로 제공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 유즈 이펙트를 통해서 이 컴포넌트가 언마운트 되는 시점에 값을 초기화해 주지 않으면 향후 신규 등록 시 기존 데이터가 그대로 불러와지는 오류가 발생하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필터링을 구현해 볼 텐데요. 이전의 아톰만으로는 필터링이라든지 정렬 같은 기능들을 구현하기에는 살짝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리코일에서는 이 게터와 세터를 직접 정의해서 쓸 수 있는 셀렉터라는 순수 함수를 이용해 볼 건데요. 이를 활용하면 상태를 읽고 쓸 때 데이터를 가공하거나 유해성 검사를 한다든지 부수적인 로직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징으로는 이 셀렉터 내부에서 다른 아톰이나 다른 셀렉터를 참조할 수 있는데요. 리코일에서는 이것을 구독한다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구독이 되면 이 다른 데이터들에 대해서 의존성을 갖게 되는데 이 구독하고 있는 상태가 외부에서 변경이 되면 본 셀렉터는 이를 감지하고 재평가돼서 컴포넌트를 다시 렌더링 해주게 됩니다. 셀렉터는 게터를 필수로 받고 있지만 세터를 선택적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했던 읽기 전용과 쓰기 전용 함수가 제공되는 이유를 여기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 게터만 정의된 셀렉터를 사용한다고 했을 때 읽기 쓰기 모두 가능한 훅을 이용하려고 하면 발생되는 오류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이 함수를 구분해서 쓰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팁으로 말씀드리면 이런 상태에 따라서 네이밍을 직관적으로 하게 되면 여러 사람이랑 협업을 할 때 실수를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게 도움을 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필터링 부분을 구현해 볼 텐데요. 필터 모달용 아톰과 이 필터가 저장되는 아톰을 추가로 하나 만들어 주었고요. 그리고 이 필터 값을 리스트에 반영하기 위해서 이전에 만들었던 리스트는 셀렉터로 변경을 해줄 겁니다. 그리고 이 선택된 필터를 리스트에 적용해서 컴포넌트에 내려주는 로직으로 구현해 보겠습니다. 좀 전에 필터를 열고 닫는 거나 필터를 저장하는 부분은 앞서 설명드린 로직과 크게 다르지 않아서 생략하고 필터링된 리스트를 출력하는 코드를 보겠습니다. 이 리스트는 기존에 필터 만들어 둔 거를 적용하기 위해서 구독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셀렉터는 리스트와 필터의 영향을 받아서 필터가 변경되게 되면 해당 셀렉터가 재평가되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비동기 데이터를 다뤄보겠습니다. 여기까지는 너무 쉽게 리코일을 사용해 봤는데요. 하지만 지금까지의 내용으로는 실제 데이터를 다루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일단 서버 데이터를 한번 가져와 보겠습니다. 이전에 만들어 놓은 리스트 셀렉터를 비동기로 바꿔볼 건데요. 우선 get product list라는 실제 데이터를 가져오는 함수를 하나 추가해 줬고 이 함수를 아까 만들어둔 셀렉터에서 getter에서 받아와 출력해주는 로직입니다. 단순히 앞에 어싱크만 붙여주면 기존처럼 동일하게 호출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는 상세 데이터도 한번 가져와 볼 건데요. 초반 예제에는 내부 상태에서 값을 가져오기 때문에 필요 없었던 이 선택된 상품의 IDX 값을 저장할 수 있는 아톰을 하나 추가해 주었고 이 아톰을 셀렉터가 구독을 하게 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 IDX 값이 변경됨에 따라 서버에서 매번 다른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프로덕트 IDX를 셀렉터에서 참조하게 되면 이 IDX 값이 변경될 때마다 재평가된다고 말씀드렸는데 또 다른 방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리코일에서는 이 셀렉터 패밀리라고 패밀리가 붙어 있는 UT를 제공하는데 기존에 구독하고 있던 IDX 값을 외계 변수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두 개의 IDX는 동일한 의존성 효과를 갖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구현된 코드를 실행해 보면 다음과 같은 오류를 볼 수 있는데요. 비동기 리코일 스테이트를 사용하게 되면 이 서스펜스를 이용하라는 에러가 뜹니다. 사용법은 간단하고 리코일 스테이트를 사용하고 있는 컴포넌트들을 서스펜스로 감싸주고 미리 만들어둔 인디케이터 컴포넌트 같은 거를 폴백에 내려주면 바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 서스펜스를 사용하고 싶지 않으신 분들은 이 로더블이라는 또 다른 기능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로더블을 이용하면 각 상태에 따라서 관리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리코일에서는 이 비동기 데이터를 핸들링을 할 수 있는 방법을 두 가지를 제안하고 있는데요. 리코일 스테이트가 비동기 통신 중에 오류가 발생하면 리코일 루트 영역 전체가 렌더링 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는 하이브리드 앱을 구현하시다 보면 네이티브에서 특정 값을 내려받는 경우에 종종 경험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으로는 리액트의 에러 바운더리로 감싸주는 거고, 두 번째 방법은 아까 말씀드린 로더블을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로더블을 이용하면 값이 있을 때와 로딩 중일 때와 에러가 발생했을 때를 구분해서 처리해 줄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도 큰 어려움이 없이 구현을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 구현된 화면을 보면 한 가지 문제를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리코일의 비동기 스테이트는 한번 호출되게 되면 무조건 캐싱을 하게 되는데 이거는 트래픽 비용을 절감할 수 있지만 데이터를 갱신해 줘야 될 필요도 있습니다. 또한 이런 문제들도 발생하게 되는데 리코일뿐만 아니라 비동기 데이터를 캐싱하는 다른 라이브러리들도 마찬가지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이는 서버 클라이언트 모델이 갖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라고 볼 수 있는데요. 데이터를 가져오는 시점과 실제 데이터를 사용하는 시점이 다른 경우에 발생합니다. 특히 네이티브 앱 같은 경우에는 이런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주기적으로 동기화하는 방식을 채택하기도 하는데요. 이런 방식은 웹 환경에서 적용하기에는 생산성과 성능까지도 챙길 수 없는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비동기 데이터를 어떻게 갱신해야 되냐? 그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공식 문서에서 비동기 데이터를 갱신할 수 있는 두 가지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설명하기에 앞서 아까 말씀드렸던 셀렉터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 셀렉터 내부에서 구독 중인 다른 스테이트가 변경된 경우 그리고 패밀리를 통해서 넘어온 요청 파라미터가 완전 새로운 값으로 변경된 경우에 아까 셀렉터가 재평가되면서 리렌더링을 해준다고 했습니다. 이전 비동기 데이터를 가져오는 로직은 이렇습니다. 여기서 갱신을 위한 값이 하나 더 필요해서 이 리퀘스트 아이디라는 아톰을 추가해 주었는데요. 쉽게 설명드리면 이 API로 통신을 하는 횟수를 저장하는 아톰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추가로 이 리퀘스트 아이디를 갱신해 줄 수 있는 함수를 하나 만들어 주었고요. 결과적으로 이 리프레시 함수가 실행되면 리퀘스트 아이디는 갱신되면서 프로덕트 셀렉터가 재평가되면서 새로운 데이터를 받아올 수 있게 되는 구조입니다. 셀렉터 내에는 사용되진 않지만 이 리퀘스트 아이디를 구독하고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값을 변경해 줄 리프레시 함수를 하나 더 만들어 주었고요. 이 리프레시 함수에서는 이 리퀘스트 아이디를 순차적으로 증가시켜주는 로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리프레시 함수를 실행시켜주면 이 리퀘스트 아이디는 값이 올라가고 결국 이걸 참조하는 셀렉터는
이 의존성으로 인해서 새로운 값을 불러올 수 있게 됩니다. 저는 여기서 한 번 더 개선을 해보았는데요. 앞에 만들었던 리프레시 함수를 만들지 않고 기존의 셀렉터가 제공하는 세터 내에 이 리퀘스트 아이디를 갱신시켜 줄 수 있는 로직을 추가했습니다. 함수를 호출하던 대신에 이 셀렉터의 세터를 실제 상태 변경이 없는 형태로 실행시켜 보면 좀 전과 동일한 효과를 받을 수 있는데요. 그리고 여기에 사용된 리퀘스트 아이디는 별도의 상태로 관리되기 때문에 다른 여러 셀렉터에서도 구독될 수 있고, 이 구독되는 셀렉터들을 동시에 갱신시켜 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 리퀘스트 아이디와 같은 공유가 가능한 구독용 아톰을 사용할 경우에 주의점이 있는데요. 아톰은 별다른 제약이 없어서 어디서든 구독이 가능하기 때문에 원치 않는 상황에서 다른 셀렉터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종류의 아톰은 가급적이면 프라이빗으로 정의하는 게 좋습니다. 만약 여러 영역에서 공유가 필요하다면 의존 관계를 갖는 상태끼리 파일로 관리하거나 또는 아톰을 패밀리를 이용해서 그룹할 수 있는 구분값을 외계 변수로 받아서 그룹핑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방법으로는 공식 문서에서 조금 어려운 예시를 들고 있는데, 이 비동기 데이터를 셀렉터에 넣지 않고 아톰으로 관리하라는 건데, 앞서 강조했던 구독으로 인한 의존성으로 인해서 데이터 자체는 주입하지 않고 별도의 셀렉터를 이용해서 재평가되는 시점에 이 값을 업데이트해주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상하게 긴 함수가 튀어나왔는데요. 네이밍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직 존재하지 않는 기능입니다. 제가 개발을 진행하다 보니까 강제 리프레시가 필요한 순간들이 종종 있었는데요. 단순히 리프레시를 구현하기 위해서 앞에 보신 방법들이 너무 번거로웠습니다. 물론 외부 상태를 이용한 다른 여러 셀렉터들의 의존성을 주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이런 간단하게 사용할 수 있는 리프레시 함수가 제공되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강제 리프레시 같은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는 상황들이 제한적인데요. 특정 이벤트로 인해서 이 어떤 이벤트가 언제 변경이 될지 예측이 되는 경우에만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 프로필과 같은 데이터를 보면 사용자의 이벤트에 의해서만 이 값이 영향을 받는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값이 변경되는 시점이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시점에 명시적인 업데이트를 해줄 수 있는 겁니다. 반면에 대부분의 데이터들이 언제 바뀔지 모르거나 매번 새로운 값을 요청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실시간이나 주기적으로 업데이트를 해줘야 되고, 또는 아예 캐시 자체를 하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앞에서 다룬 리프레시와는 조금 다른 관점에서의 방식인데요. 조금 고전적이지만 확실하게 캐시를 컨트롤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날짜와 패밀리를 이용해서 서버로 요청할 때마다 매번 새로운 파라미터를 내려주면서 매번 새로운 값을 받아올 수 있기 때문에 캐시를 사용하지 않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줄 수 있고, 시간을 1분이나 1시간 단위로 세부적으로 컨트롤이 가능해집니다. 이렇게 구현된 화면을 보시면 API 요청 시마다 같은 행을 클릭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값을 받아오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버전 파라미터를 내부 스테이트에 담아가지고 유저 이펙트를 통해 가지고 변경하게 되면 실제 데이터를 받아오는 시점과 버전이 바뀌는 시점의 차이가 발생해서 중복적으로 데이터를 가져오는 그런 오류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버전 파라미터는 1초 미만으로 설정할 경우에는 한번 요청했을 때 상당히 많은 요청이 동시에 요청되는 걸 보실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됩니다.
제가 최근 릴리즈 노트를 살펴보던 중 반가운 소식을 발견했습니다. 리코일이 무조건적으로 캐싱을 하고 있는데 이 캐싱을 컨트롤할 수 있는 옵션이 추가된다고 올 7월에 언스테이블을 달고 릴리즈가 되었습니다. 물론 그렇게 되면은 방금 전에 제가 짠 코드가 쓸모 없어질 수도 있겠지만 이 기능이 정식적으로 릴리즈 된다면 보다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비록 리코일이 아직 0.4 버전대이긴 하지만 현재도 계속 발전하고 있고 지금까지만으로도 실무에 활용할 수 있을 만큼 훌륭한 라이브러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리코일이라는 기술이 더욱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내용을 정리해 보면 리코일은 아톰을 이용해서 아주 작은 단위로 상태를 관리하는 점이 있고, 그리고 셀렉터라는 순수 함수를 활용해서 데이터를 가공하거나 다른 상태를 구독할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 밖에도 저에게는 매력적인 기능들이 많았는데 한 가지 아쉬웠던 점은 리액트 쿼리나 SWR 같은 비동기 데이터를 다루는 비동기에 특화된 라이브러리들이 제공하는 기능들이 아직은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실제 서비스를 구현하다 보면 수많은 상태와 데이터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하나의 이벤트가 예기치 못하게 다른 데이터에 영향을 주는 경우도 있고, 각각 다른 API들을 통해서 내려왔지만 결국 실제 서버에서는 같은 곳을 바라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의 데이터가 변경되면 그 데이터를 사용하는 여러 곳에서 같은 상태를 보여줘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결국 리코일이 강조하는 핵심은 데이터 플로우 그래프를 잘 설계해서 의존성을 갖는 여러 상태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라는 것 같습니다. 잘 구현된 상태 관리라 하면 상태를 컴포넌트에서 최대한 가까이 두는 것이라고 합니다. 전통적인 자바스크립트에서도 그랬듯이 전역 변수의 사용을 최소화하길 권장하고 있고요. 또한 여러 상태들을 각 용도에 맞게 잘 구분해서 설계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떤 데이터가 언제 어떤 주기로 갱신이 필요한지도 예측하고 설계한다면 보다 사용성 높은 서비스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밖에도 리코일에서는 저도 아직 접해보지 못한 다양한 기능들과 아직 실험적인 기능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리코일에 관심이 생기신 분들은 꼭 공식 홈페이지에 들러서 더욱 자세한 정보를 얻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제가 준비한 내용은 모두 끝났고, 지금까지 긴 시간 동안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진짜 마지막으로 저희 회사에서 유능한 개발자분들을 모시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와 함께 프론트엔드 왕국을 한번 만들고 싶으신 분이 있으면 주저하지 마시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프론트엔드 컨퍼런스에 참가하신 여러분, 안녕하세요. 레온베이스 대표 권민석입니다. 레온베이스는 회사와 구성원들이 성장하고 성과를 내는 방식을 혁신하는 SaaS 서비스입니다. 카카오 모빌리티, 소카, 위메프, 그리고 롯데푸드와 같은 대기업까지 많은 회사들이 레온베이스와 함께 일하는 방식을 혁신하고 있습니다. 레몬베이스는 목표, 리뷰, 1:1 미팅 3가지 제품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레몬베이스 팀은 모든 크루들에게 스톡 옵션을 제공하고 있고요. 레몬베이스 팀이 해결하려고 하는 문제에 깊이 공감하고 그로스 마인셋을 갖고 있는 분이라면 빠르게 성장하고 성공할 수 있는 최고의 환경이라고 자부합니다.